예, 먼저 이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 김태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치밀하게 이 범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그 무자비하고 잔혹한 그 범행을 실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반사회적이고 인명경시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서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감 능력이 극도로 결여되어 있다. 또 피해자들의 그 고통을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는 것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만약에 선고가 되면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기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내지 25년 뒤에는 만약에 무기징역이 되면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면 김태현이가 그때 40대 중반에서 50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형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사형은 가석방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하지 않는 국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형 선고 가능하고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가석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구형을 한 것이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재판부에 반성문을 14번이나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떤 형을 좀 적게 받으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당연히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사람을 3명을 그런 식으로 살해를 했는데 반성문을 14번 썼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사실은 계획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제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살해를 했었던 그 피해자 여동생이 비명을 질러가지고 입에 붙은 청테이프가 떨어졌고 자기를 발로 찼다. 그렇게 하고 자기에게 칼을 들이댔다. 그래서 대치를 하던 중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세 사람이 다 전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술에 우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우발성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흉기를 들고 있는 남성에게 그 여성이 저항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위협을 느껴서 살해를 했다, 이것도 설득력이 없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살인을 하고 난 이후에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기록을 확인하고 삭제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살의를 우발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아예 살의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명을 어떻게든 한번 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몸부림의 결과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반성문 14번 썼다고 해서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반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형을 좀 줄이려는 그런 일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태현 그 변호사 측에서는 피해자 가족까지 살해한 부분은 계획했던 게 아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 때 이런 동기 부분도 유심히 보게 됩니까? 반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달 12일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이 재판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볼 거라고 봅니다.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그리고 이제 반성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의 숫자가 1명이냐, 3명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범행 수법의 잔혹성이라든가 범행 동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유사한 그런 케이스가
2015년에 그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내려졌던 그 장제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기 그 여자친구의 그 부모를 살해한 그 중년 부부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하고는 굉장히 유사하고 그 사건보다는 피해자가 한 명이 더 있다라고 본다면 글쎄요, 뭐 어떤 그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12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